안녕하세요. AWS 강의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WS 서블레스 기반 아키텍처링 및 개발에 활용할 오로라 서블레스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채널에 제가 오로라 서블레스에 관해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로라 서블레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아키텍처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오로라 서블레스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에 많은 부분을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오로라 서블레스 영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무엇을 다루느냐? 이 오로라 서블레스의 활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데이터 API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한 번 더 리마인드를 드릴게요. 이렇게 AWS 람다를 비롯한 서블레스 서비스들은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잘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커넥션 리밋, 즉 동시에 출입할 수 있는 연결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람다는 어떻죠? 동시에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탄력성이 람다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든 람다 함수가 동시에 쿼리를 때릴 경우에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커넥션 리밋에 걸리게 돼서 에러가 발생하거나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RDS 프록시라든지 오로라 서블레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 API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오로라 서블레스의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커넥션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API 형식으로 이 람다라든지 다른 주체에서 오로라 서블레스와 통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커넥션 숫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에 걸리지 않고 마음대로 이 오로라 서블레스에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API는 뭐냐면은 오로라 서블레스 V1의 지속적인 연결 대신 API를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API 형식으로 호출 혹은 SQL문 실행 방법으로 오로라 서블레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뭐 API 형식으로 AWS의 다양한 API처럼 이렇게 호출하거나 혹은 SQL문을 실행을 해서 쿼리를 넣는 방식으로 오로라 서블레스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트레일과 연동되어 있어서 API 사용 기록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께서 이 데이터 API를 사용할 때마다 모든 AWS의 API처럼 클라우드 트레일에 로그가 남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는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쿼리를 데이터 API로 처리하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로그가 클라우드 트레일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별도로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옵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 API의 사용 로그는 로깅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로덕션이라든지 수십만 명이 사용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로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시크릿 매니저를 활용해서 자격증명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크릿 매니저의 관리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럼 시크릿 매니저가 뭐죠?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넘어갈게요. AWS 시크릿 매니저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IT 리소스에 액세스할 때 필요한 보안 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수명 주기에 걸쳐 데이터베이스의 자격증명, API 키 및 다른 보안 정보를 손쉽게 교체, 관리 및 검색할 수 있습니다. 라고 AWS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AWS 시크릿 매니저는 보안 암호, API 키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RDS라든지 레드시프트 등의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은 보안 정보의 주기적인 교체, 로테이션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뭐 세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각각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API 키 혹은 뭐 암호 같은 것들을 교체해야 된다면은 이 AWS 시크릿 매니저에서 교체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알아서 교체를 해줍니다. 이 말은 일정 주기로 자동으로 RDS의 암호를 교체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적용까지 해줘요. 내부적으로 람다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없이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암호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든지 다른 서비스 연동해서 안전한 보안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이 EC2 인스턴스로 이렇게 RDS에 유저 ID, AAA, 패스워드 BBBB로 접근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아시다시피 EC2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4개 되지만 수십 대, 수백 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EC2 인스턴스가 RDS에 접근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패스워드, 이 보안 자격 증명을 로테이션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이디가 DDDD고 패스워드가 CCCC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든 EC2 인스턴스들에 하나하나 접근을 해가지고 이 암호들을 바꿔줘야겠죠. 하드코딩 돼 있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거의 불가능한 작업에 가깝습니다. 수십 대, 수백 대라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시크릿 매니저를 통해서 밖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EC2 인스턴스들이라든지 나중에 알아볼 람다라든지 이런 여러 서비스들은 이 시크릿 매니저의 크레덴셜을 받아다가 RDS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우리가 만약에 이걸 로테이션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시크릿 매니저의 기록이 똑같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EC2 인스턴스들은 바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시크릿 매니저에 바뀐 이 크레덴셜을 받아다가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크릿 매니저가 RDS에 자동으로 이렇게 크레덴셜을 로테이션 하는 것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 보안 정보를 저장하고 불러오는데 비용이 발생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진 않고요. 파라미터 스토어, 우리가 이따가 잠깐 사용해볼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와 가장 큰 차이점은 파라미터 스토어의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단 시크릿 매니저는 조금의 비용이 발생한 대신에 로테이션이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장단점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AP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API는 이 람다의 커넥션, 람다의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나는 RDS의 커넥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오로라 서블레스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리마인드 드리면 오로라 서블레스는 VPC 밖에서 액세스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밖에서 로그인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IP 할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혹은 람다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VPC 안에 있거나 혹은 밖에서 접근하고 싶으면은 데이터 API 혹은 베스천 호스트 등으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네트워크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생각하기로 하지만 람다에서도 접근이 불가능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래서 람다를 VPC 안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만 요 오로라 서블레스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데이터 API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들어보신 로직은 두 개의 람다 함수를 만들 건데 첫 번째로 유저를 등록하는 람다 함수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해요. 클라이언트에서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것을 데이터 API를 통해서 오로라 서블레스에 밀어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저 로그인 API인데 이거는 오로라 서블레스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유저 데이터를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받겠죠. 그걸 기반으로 쿼리를 해서 유저 패스워드가 맞는지 틀린지 이것을 검증을 하고 적정한 유저라면은 랭크를 부여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알아봤죠? JWT 토큰을 생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반환하는 그런 로직을 가진 람다 함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 때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만들 건데 그래서 클라우드 포메이션 안에는 두 가지 리소스를 만듭니다. 아까 알아봤던 시크릿 매니저와 오로라 서블레스를 만들고요. 그리고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저장할 거예요. 내용이 뭐냐? 이 오로라 서블레스의 ARN이라든지 혹은 엔드포인트라든지 혹은 이 시크릿 매니저의 AR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로 저장한 다음에 이것을 서블레스 프레임워크에서 참조하게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오로라 서블레스의 ARN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그 다음에 오로라 서블레스의 DB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크릿 매니저의 ARN 역시 여기다가 기록으로 남길 거예요. 왜 기록으로 남길 것이냐? 우리가 이따가 람다 인프라를 구축을 할 때 이것을 참조해서 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를 만든 다음에 이 안의 내용은 클라이언트와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람다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 람다에서 데이터 API를 통해서 오로라 서블레스를 접근을 할 때 AWS 시크릿 매니저의 크레덴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참조를 해서 요 내용들을 참조를 해서 데이터 API를 굴릴 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요걸 기반으로 오로라 서블렛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로직에서 패스워드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패스워드를 검증을 할 때 뭐 패스워드를 해시화 시켜서 DB에다 저장하는 거는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생각을 하기로 하고 약간 실전과 비슷하게 썰트라는 개념을 사용할 텐데 썰트가 무엇이냐면은 암호를 해싱할 때 추가 입력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해시값이 유출되었을 때도 원본 암호를 유출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강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패스워드를 그대로 평문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해시화 시켜서 이렇게 해시화된 내용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시화된 것들을 모든 경우의 수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자세한 내용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해시된 것들을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들을 해커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이 해시 값은 원본 패스워드는 요거였네. 그래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 가지고 대조해가지고 원래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안적인 이유로 이 해시가 털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원본 패스워드를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워드에다가 랜덤한 스트링을 더합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뒤에다 더할 수도 있고 앞에다 더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더해서 해시를 하게 되면은 원본과 전혀 다른 해시가 나오게 되겠죠. 요거는 요 테이블에 없기 때문에 원본 패스워드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개념이 바로 설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설트를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이따가 소스 코드 볼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JWT 토큰을 활용한 로그인 로직을 구현을 할 텐데 데이터베이스에 유저 등록하는 API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저 정보를 조회하는 로그인하는 API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 전달드린 리소스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제일 먼저 리소스 폴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resource.yaml이라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tb.user라는 SQL문이 보이는데 이거는 테이블을 만드는 SQL문입니다. 간단하게 인덱스와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설트, 그리고 랭크라는 필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함수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login.get 그리고 user.get이라는 두 개의 람다 함수를 만들어 놨습니다. Node.js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거는 우리가 오로라 서블렛을 만들 건데요. 실제로 이제 오로라 서블렛을 만드는 템플릿이고요.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께서 오로라 서블렛을 활용하기 위한 시크릿 매니저라든지 보안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스토어까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AWS 콘솔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갑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 자, 그러면은 저는 여러가지 스택이 만들어지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스택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 파일 업로드를 해서 제가 전달드렸던 템플릿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스택 이름은 아무거나 입력하셔도 되는데 저는 데모 오로라 서블리스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게 빌드 스테이지와 DB 네임 그리고 DB 유저 네임과 프로젝트 네임이 있는데 뭐 여러분께서 그 DB 네임을 수정하고 싶으시다 한다면은 뭐 수정하셔도 되겠지만 원활한 데모를 위해서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정된다면 나머지도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귀찮으실 거예요. 어쨌든 전 그대로 두고 다음을 누를게요. 다음 스택 생성. 자, 그럼 오로라 서블렛가 생성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리소스가 다 생성될 때까지 더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스택을 먼저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오로라 서블렛가 프로비전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로라 서블렛 템플릿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요청하셨는데 이거 자체는 제가 거의 뭐 8시간 내내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두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은 무리고 제가 언젠가 꼭 강의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생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람다 함수 중에 유저를 넣는 함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데이터 API 클라이언트라는 Node.js용의 AWS 오로라 서블렛을 위한 데이터 API 클라이언트를 만들 건데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크릿 매니저의 ARN과 오로라 서블렛의 ARN도 필요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모두 다 환경 변수로 빠져 있어요. 말씀드렸었죠? 제가 아까 지금 생성하고 있는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의 내용들 중에 보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로 오로라 서블렛 클러스터의 엔드포인트라든지 오로라 서블렛 클러스터의 ARN이라든지 시크릿 매니저의 ARN들을 이렇게 파라미터 스토어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서블렛에서 람다를 프로비전할 때 가져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 서블렛 프레임워크에서 람다를 생성할 때 이 내용을 참조를 해서 빌드를 할 겁니다. 참조를 해서 프로비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이 부분이 환경 변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만들고요.
제일 먼저 만들 거는 썰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유저 정보를 받아다가 여기서 오로라 서블렛을 밀어넣는 부분이죠. 그래서 썰트를 랜덤하게 하나 만들고, 그래서 여기 현재 있는 패스워드에다가 썰트를 업데이트한 다음에 요것을 헥스화 시켜가지고 요것을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쿼리문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데이터 AP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말하면 유저 패스워드 썰트 랭크를 저장할 건데, 유저 아이디는 뭐 우리가 받은 거 리퀘스트에서 받은 유저 아이디를 사용하고, 요 패스워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썰트를 첨가한 패스워드를 저장할 거고, 썰트는 또 따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랭크는 제가 이전의 로직대로 뭐 유저 아이디가 스파크라면은 랭크가 10이고 아니면은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내용들을 이렇게 데이터 API 형식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응답을 반환하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넣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유저를 넣는 부분이고요. 로그인하는 로직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데이터 API를 부르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쿼리를 할 건데, 우리가 받았던 로그인을 요청한 유저 아이디를 키로 한번 유저를 조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암호를 비교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썰트를 첨가했기 때문에 이 썰트를 첨가한 것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스워드를 받은 것과 실제로 우리가 패스워드를 저장한 게 맞느냐를 할 건데,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스워드를 받은 데다가 이렇게 썰트를 첨가를 해서 해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썰트를 첨가한 해시와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해시가 같다면 우리가 패스워드가 적정한 거겠죠. 같지 않다면은 에러를 뱉을 거고요. invalid 유저 혹은 패스워드다, 이렇게 에러를 뱉을 거고, 암호가 맞다면은 그 다음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JWT 토큰을 생성해서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그래서 말씀을 다 드렸더니 이렇게 리소스가 생성이 됐네요. 한번 어떤 리소스가 생성이 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오로라 서블레스 클러스터가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오로라 서블레스 클러스터를 볼 수가 있고, 제가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포함된 보안 그룹까지 잘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시스템스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 파라미터 스토어에 보면은 제가 슬러시 데모로 검색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서블레스로 검색을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이 RDS라는 파라미터 스토어 안에는 이렇게 엔드포인트, 접근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 두 번째는 RDS AR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오로라 서블레스에 ARN이 저장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RDS 시크릿인데 이건 뭐냐면 시크릿 매니저에 ARN이 저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진 것 중에 이렇게 시크릿 매니저가 생성이 됐는데, 이 시크릿 매니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오로라 서블렛에 접근하기 위한 암호와 유저 아이디를 담은 요 보안 암호 값을 담은 시크릿 매니저가 생성이 됩니다. 요걸 보고 싶으면은 요걸 검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패스워드와 유저 아이디가 보이게 됩니다. 이 패스워드는 랜덤으로 생성된 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것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오로라 서블렛에 접근을 해서 테이블을 생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바깥에서는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EC2를 통한 베스찬 호스트를 활용해야 되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요걸 한번 활용해 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리소스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EC2에 들어가서 베스찬 호스트를 통해서 이 RDS 오로라 서블렛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 건데 데모 베스찬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이거는 크게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키페어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도, 이 보안 그룹도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디폴트 보안 그룹을 만들게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시작.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데모 베스찬, 요 데모 베스찬 요게 생성이 되는 동안 제가 MySQL 워크벤치를 통해서 이제 이 설정을 셋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커넥션을 만들게 됩니다. 이 커넥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오로라 서블레스에 접근하기 위한 커넥션 내용이에요. 서블레스. 그리고 여기서 커넥션 메서드를 스탠다드 TCP IP 오버 SSH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SSH 호스트 네임은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이 EC2 인스턴스에 EC2 인스턴스에 퍼블릭 IP를 입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EC2 유저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키 파일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이 EC2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한 키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데모 마이키페어 이걸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MySQL 호스트네임인데요. 이건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파라미터 스토어에서 봤었죠. 이렇게 RDS를 누르면은 이렇게 호스트네임이 있는데 이걸 복사하시고 요것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어드민이고 패스워드는 뭐 있죠? 우리가 파라미터 스토어에 저장을 했었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파라미터 스토어의 보안 암호값 요것을 복사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테스트 커넥션을 해보면은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로라 서블레스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데모 서블레스 앱 데브라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디폴트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요 SQL문 요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렇게 번개 표시를 눌러주시면은 요 SQL이 엑시큐션이 됐고요. 이렇게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이 됐다는 부분이 뜨죠. 그래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람다 함수를 배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터미널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우선은 디펜던시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npm이라든지 얀 등으로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볼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서블레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전 강의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블레스 디플로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프로파일 명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배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배포가 되면서 기존에 있는 이 오로라 서블레스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포했던 이 파라미터 스토어 내용을 참조를 해가지고 요것을 환경 변수로 요 각각의 람다 함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함수 배포가 끝났는데 실제로 함수를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람다 입력을 하고 그럼 이 로그인 겟과 유저 겟이 만들어져 있는데 로그인 겟을 보시면은 간단한 소스 코드와 이렇게 구성을 보시면은 이렇게 환경 변수가 잘 셋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유저를 등록을 해야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유저를 등록하는 것은 푸시라든지 뭐 포스트 메서드 쓰는데 제가 get으로 만든 이유는 이렇게 포스트맨 같은 거 필요 없이 웹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놓고 두 가지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유저 아이디 스파크 그리고 두 번째는 패스워드입니다. 입력을 할게요. 입력이 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이 되고 설득까지 다 잘 보입니다. 그럼 실제로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리프레시 요 셀렉트를 보면은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은 요 같은 주소에 요 부분을 로그인으로 바꾸고요. 유저 아이디는 스파크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abcd 1, 2, 3, 4였죠?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토큰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패스워드를 제가 다른 걸 입력을 한다면 invalid user id or 패스워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로라 서블레스를 활용해서 유저를 넣고 로그인을 하는 부분 살펴봤고 그래서 앞으로 강의가 차차 진행되면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렇게 로그인 로직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서블레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AWS 강의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